안녕하세요. 이번에 설명해 드릴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는 이제 배달링, 베링이라는 앱인데요. 이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 JDK 1.8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코드를 활용해서 C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개발을 진행했고요. 화면, 단 이제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XML을 사용하였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톰캣 9.0에 오라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어드인 페이지를 구현을 하였고요. 스프링부트와 안드로이드 SDK를 활용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개발로 기획부터 개발, 운영까지 전 과정을 이제 제가 단독으로 수행을 하였고요. 단순히 기능을 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발전해 왔습니다. 개발 기간은 약 1년 8개월 정도 되고 현재는 실제 배포되어 운영 중인 서비스며 해당 앱과 연동하는 BLE 기반, 블루투스 LE 기반 하드웨어도 기기와 함께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기 같은 경우는 네이버 스토어, 쿠팡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현재까지 누적 판매 수량은 약 2,000개에서 3,000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링 앱은 이제 구글 스토어에서 약 2,000회 정도 이제 다운로드가 되었고 어, 실제로 판매를 통해서 실제 수익화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는 기존 BLE 기기를 개선하여 나노비콘 기능이 탑재된 V2 하드웨어와 함께 앱의 V2 버전을 개발 중이고 있으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베링 앱의 주요 기능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제가 예전에 개발하면서 테스트하면서 이제 녹화했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들이 이제 필요한 권한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접근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 전 필수 권한에 대한 그, 그 사용자에게 이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안내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페이지는 이제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네, 위치 정보 액세스입니다. 이제 위치 권한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투스 기기와 통신하는데 왜 액세스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6.0 API 23 이상부터는 그 BLE 스캔을 위해 액세스 파인 로케이션이나 액세스 코스 로케이션 권한이 필수입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10, 그러니까 API 29 이상부터는 GPS 설정이 실제로 켜져 있어야 스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권한을 켜주고 블루투스 권한을 켜줘야 합니다. 해당 화면은 블루투스 권한을 켜는 거고요. 해당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성 서비스입니다. 그 전에 이제 블루투스 권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의 약자죠, BLE가. BLE 기반의 이제 기기 검색 및 연결 기능을 이제 구현하려면 그 API 이제 권한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API 레벨에 따라 권한 요구 사항이 좀 많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서 세분화된 권한 처리 로직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12, API 31 이상부터는 보안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블루투스 스캔이나 블루투스 커넥트, 블루투스 어드버타이스 등의 새로운 블루투스 관련 권한이 필수적으로 이제 요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권한들이 누락될 경우 앱이 정상 동작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이제 그 빌드.점 버전 해가지고 SDK 인트를 하면 API 레벨별로 이제 데이터 값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 레벨 분기를 이제 그 값을 통해서 처리하고 필요한 권한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제 그 리퀘스트 퍼미션 메소드를 통해서 런타임 권한 요청을 수행하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11 이하에서는 기존 권한 구조에 따라 BLE 스캔 기능이 간소화된 권한으로 이제 동작 가능하도록 조건 분기 처리 후 권한이 충족되었을 때만 BLE 스캔이 실행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BLE 스캔 자체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 유추가 가능한 이제 민감한 기능이므로 사전 단계에서 이제 GPS 설정 여부 및 위치 권한을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 설정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그 알럿 다이얼로그 UI를 통해 블루투스 및 GPS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를 이제 명확하게 안내하는 그런 UX도 직접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제 접근성 권한입니다. 베링 앱에서 이제 터치 자동화를 위해 그 활용한 접근성 권한 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 그 베링 앱은 접근성 서비스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당 권한을 반드시 설정해서 직접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 서비스는 화면 위에서 이제 사용자가 터치, 클릭, 드래그, 롱클릭 등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시각장애인용 기능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접근성 서비스가 이제 시각장애인용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이 기능을 좀 창의적으로 확장하여 하드웨어 BLE 리모컨과 연동한 이제 자동 제어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세시빌리티 서비스 클래스가 활성화되고 사용자가 허용한 접근성 권한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번호 수집 동의 안내 창이 방금 나왔고 전화번호 수집 권한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그런 화면인데요.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를 기반으로 관리자 사이트에서 해당 앱을 사용하는 유저를 직접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여 PK 형식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랙리스트나 추가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드민 사이트에서 이제 구현을 하였고요. 스마트폰 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기능이 필요한 앱에서 보통 안드로이드 권한 정책을 철저히 따르면서 사용자 동의 절차와 UX를 신중하게 설계해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앱 내에서 전화번호 기능을 수집하기 전에 먼저 read phone numbers라는 권한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권한이 없을 경우 사용자에게 지금과 같이 알럿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이 권한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직접 설정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해당 화면은 이제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로그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용자라고 뜨는 이유는 해당 기기가 지금 블랙리스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페어링 성공이 된 이유가 그 따로 웹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드민 사이트를 구현을 하였는데요. 해당은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HTTPS까지 인증서를 발급해서 현재 사이트를 구현한 모습입니다. 한번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끄고요. 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이 이제 화면이 나오고요. 해당 안드로이드 기기는 이제 그 고유 안드로이드 기기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초기화를 할 경우 기기 그 아이디가 초기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PK로 사용하진 않았고요. 저희 그 블루투스 기기마다 고유 주소값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레스랑 그 아까 사용자 번호를 수집한 그 본인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서 PK를 구성하였고요. 해당 기능 그 해당 지금 다운로드를 한 유저가 그 블랙리스트인 경우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체크하면 앱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추가 기능, 활성 비활성 기능을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은 페어링이 연결된 화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플로팅 뷰를 많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 화면 안드로이드가 백그라운드에 있는 안드로이드 앱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상황에서 그 다른 앱을 사용할 때 화면 위에 이제 플로팅 뷰가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앱 위에 표시 권한을 항상 켜둬야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최적화 종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켜둘 시 그 블루투스가 이제 자동으로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여 배터리 최적화 기능을 끄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화면은 각 기능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고급 터치 고급 설정이라는 화면이 있는데요. 그 저희가 시즈쿠 오픈 소스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베링 앱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접근성 서비스를 활용하여 이제 자동 클릭이나 드래그 등의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일반 접근성 권한으로만으로는 이제 상태바나 내비게이션 바 아니면 시스템 앱 등 일부 영역에서는 동작이 제한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접근성 서비스를 막아놓은 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터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즈쿠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앱에 통합을 하였는데요.
이 시즈쿠가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개발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기세도 오픈 그 퍼블릭으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 ADB 명령을 앱 내부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 서비스로 루팅 없이도 이제 시스템 수준에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통 그 저희 마우스를 스마트폰에다 연결을 하면 마우스 커서가 나오고 그 커서로 이제 클릭이 되잖아요. 그 클릭 기능을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화면에서 무선 디버깅을 통해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선 디버깅을 통해 ADB 창이 나올 겁니다. 먼저 페어링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해 놓은 네이티브 소스를 활용해서 클릭 시스템 권한에서 클릭 이벤트가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루팅 없이 동작하도록 설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화면은 라이트를 키는 화면인데요. 지금 화면과 같이 기능을 이렇게 각 버튼별로 이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기가 그 총 8가지의 신호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드웨어적으로 클릭, 그리고 더블 클릭, 롱 클릭 이렇게 3가지가 이제 그 구분돼서 신호값이 전달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총 6개의 버튼이기 때문에 18개의 기능을 하나의 그 저장된 항목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화면 같은 경우는 라이트를 켜고 끄는 거고요. 다 리모컨으로 스마트폰을 제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접근성 서비스를 활용한 건데 방금 라이트 같은 경우는 카메라 API를 써가지고 라이트를 켜고 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어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홈, 뒤로 가기, 최근 앱 같은 경우는 그 접근성 서비스 내에 기능이 이제 그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메소드를 활용해서 기능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갤러리 같은 경우 이제 앱이 불러지고 최근 앱으로 이동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항목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을 내보낼 수도 있고 불러올 수도 있게끔 그렇게 구현을 하였고요. 그래서 다른 유저들이 저장한 좌표값을 그 저장만 해놓으면 제이슨 데이터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이슨 데이터를 다른 유저가 가져와서 복붙을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제공이 되어 있고요. 항목을 추가하여 새로운 좌표들이나 기능들을 새롭게 저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 좌표 데이터 저장, 그러니까 기능 저장 같은 경우는 그 쉐어드 프리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관리하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그 앱이 종료하더라도 이제 재실행하더라도 설정값이 유지되며 간단한 구조로 빠르게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선택을 하였는데요. 원래는 SQLite나 룸DB도 이제 고려를 하였지만 좌표 데이터가 이제 단순 키값 기반 구조로 이제 빠르게 저장 조회만 하면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좀 속도, 간결성, 유지 관리 측면에서 그냥 쉐어드 프리퍼런스가 최적이라 판단하여 이렇게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앱이 실행될 때 선택된 값을 불러와 자동으로 이전에 설정한 그 좌표에 포커스 뷰를 띄우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매번 새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복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릭 딜레이를 수정하면 딜레이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순차 클릭 같은 경우는 그 여러 번 좌표를 저장해 놓으면 그 좌표 순서대로 이제 클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이 그 배민 커넥트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받는 버튼을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락하기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런 경우 다중 클릭으로 한 번에 좌표를
저장해 놓는다면 좀 더 손쉽게 코를 수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 수정 후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다음 선택할 저장 버튼을 저장 좌표가 저장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다중 클릭을 이제 테스트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베링이라는 앱이 한 1년 전에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배포를 진행을 해서 실제로 구매자들이 이용을 했었고요. 위치 수정 후 그리고 한 8개월간 계속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기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저장 그래서 버튼을 눌러 좀 저장해 주세요. 편집 모드 정말 많은 테스트랑 위치 그런 수정 테스트 과정을 많이 거쳤었는데, 실제로 저는 저장 버튼을 눌러 주말에 위치 수정 주말에는 제가 또 배달도 하기 때문에 직접 배달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했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해 주세요. 그래서 드래그, 핀치인, 핀치아웃과 같은 기능도 전부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집 모드입니다. 편집 모드입니다. 그 외에 위치 수정 후 버튼을 선택해 지금은 주세요. 확대 기능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 주세요. 더블 클릭으로 이제 좌표를 저장했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했을 시에 이렇게 핀치 아웃이 동작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편집 모드입니다. 삭제할 버튼을 키 삭제를 통해서 이제 쉐어드 프리퍼런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실제 해당하는 좌표가 삭제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위치 수정 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시즈코 앱을 통해서 이제 가상 터치 기능을 구현을 하였는데요. 시스템 터치가 동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 수정 후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 주세요. 위젯 실행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저희가 개발한 서버로 API가 전송된다고 보시면, API 통신이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된 좌표랑 기능들이 모두 초기화된 걸로 편집 모드입니다. 보여지고요. 위치 수정 후 버튼을 제가 그래서 예시를 한번 앱을 실제로 동작하게끔 테스트를 해보고자 좌표를 저장하고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위치 될 것 수정 후 같습니다.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위치 수정 후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저장 버튼을 드래그도 눌러 저장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편집 모드입니다. 위치 수정 후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저장 클릭도 버튼을 눌러 잘 저장해 주세요. 도착합니다. 편집 모드입니다. 위치 수정 후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 주세요. 잘 되고 있죠. 이상으로 베링 녹화 영상을 편집 모드입니다. 녹화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